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우크라빨 이게 오버인지 아니면 내전인지 전면전인지 의견이 좀 분분한 상태고요. 제가 월스트리트저널을 쭉 보니까 홈페이지 상단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모스크바의 철수 명령은 허상일 수 있다, 트립일 수 있다. 이만큼 우리 시장에 대한 상당한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그 남의 집에 헛똑집에 불난 건 상황인데 제가 왜 웃고 있냐면 와 정말 조금 전에 주가는 완전히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 옳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고 생각하는 데 맞아서 다 다르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면은 뭐 굉장히 길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걸 짧게 좀 설명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좋은 것만 보자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똑같이 손을 보여줘도 이렇게 보여주면 여러분이 이 손바닥을 보고 있지만 이쪽 보면 손등을 보고 있죠. 지금 이 손바닥을 보고 있는 쪽은 바로 독일 같은 경우가 손바닥을 보고 있고요. 요 손등을 보고 있는 쪽은 방금 월스트리트저널 말씀하셨는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쪽은 요 손등을 보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한다면 푸틴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현재까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이런 쪽의 의견입니다. 근데 오늘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우리가 보통 그 폭격이 총소에 나타났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러시아가 쐈나라고 찾아보는데 이게 러시아가 쏜 게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현재까지 이렇습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나중에 이게 뭐 조직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그 지역 있죠. 돈바스 지역이요. 지금 왜냐하면 사실은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여기 러시아에 가까운 쪽은 거의다가 러시아어를 쓰고 또 친러 성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돈바스 지역도 아시다시피 바로 친러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죠. 여기가 예전에도 또 분쟁이 있었는데 바로 여기에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포격을 가했다는 얘기, 뭐 4발까지 강했다는 얘기 했는데 이게 또 문제는 뭐냐면 또 러시아 매체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 어려운 구간에 놓여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경험치는 있죠. 만약에 지금 주가가 빠지는 내용이 만약에 이론에서 빠진다면 결국 주가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다만 딱 하나죠. 지금 전체적으로 해도 저도 쭉 국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 얘기를 쭉 종합해서 보면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51쪽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지는 않는다는 쪽이 사실 좀 더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서 얻을 건 없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위협을 가하고 있냐 할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방어막의 역할을 했던 나라들이 전부 다 서방으로 돌아섰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폴란드, 헝가리, 체코, 그다음에 저기 어디입니까? 발트삼국 다 넘어갔고 사실 이것도 냉정하게 역사적으로 따져보면은 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저 고르바초프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그 누굽니까? 서독의 콜샤인가요? 여기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 깨졌는데 냉정하게 찾아보시면은 이게 어디가 우겼느냐, 이게 어디가 어겼냐는 거죠. 원래 동독을 서독한테 넘겨줄 때 여기는 전략 종기를 설치하지 않고 쉽게 해서 자기 쪽에 있는 쪽을 저쪽으로 편입시키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에 넘겼는데 이게 하나둘씩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친서방 쪽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러시아 입장을 봤을 때는 한 겹, 두 겹 자기가 입고 있는 그 보호막을 걷어내는 느낌이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주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국제정치하는 사람 입장을 보면 딱 한 가지만 아니라면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치진 않을 것이다. 그럼 한 가지가 뭐냐? 바로 나토의 가입입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까지 나토로 돌아서게 된다면 이건 완전히 국경을 갖다가 정말 말 그대로 코앞에다가 바로 러시아를 향하는 미사일을 갖다 놓게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쩌면 푸틴조차도 아마 우크라이나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크라이나를 들어가서 얻을 게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노드완이 이미 작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9월달에 노드2가 생겼는데 여기 아직 작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블링컨 미 장관이 지난번에 뭐냐면 만약 우크라이나 치게 된다면 여기는 폐쇄될 것이다 하는데 과연 러시아가 그럴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지만 원유의 12%, 그다음에 천연가스 25%를 러시아가 공급하고 있고 그러나 요것 때문에 좀 나아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쳐갖고 이게 과연 경제적인 제재를 강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다만 계속 주시장은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취약한 모습을 줄 겁니다. 자, 이건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조금 전에 호떡집에 분명히 불어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가 위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그래도 얘가 5파동 이후에 어제 주가가 위로 나가고요. 어제 지금 이걸 보이를 하다가 이걸 못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5파동의 위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다 할 때 이거는 그냥 아날로그식 표현이고 이것을 디지털식 표현하면 5파동일 때, 즉 1, 2, 3, 4, 5. 그럼 주가는 그냥 빠지지 않고 최소한 들었다가 빠지는 과정을 준다라는 쪽이고요. 그다음 이번에는 5파동이 뭐냐면 5일선이 1, 2, 3, 4, 5. 이건 제가 국고주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불에서 얘가 들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들어주는 게 이게 진짜 진바닥이냐라는 논쟁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는 진바닥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럼 진바닥은 어느 정도 와야 이게 진바닥일 때는요. 한 가지만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면 밑에 지금 얘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화면상에 보시면 이게 좀 낮아지죠. 이렇게 얘가 빨간색이어도 얘가 얘보다 낮잖아요. 이럴 땐 진바닥이 되질 않습니다. 얘가 진바닥이 되려면 이게 높아지거나 아니면 얘가 한 번에 이걸 쭉 뚫고 올라간 다음에 다시 내려갔다가 두 번째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긴 좀 어렵죠. 그래서 아직은 미안한 얘기지만 진바닥은 좀 아니고요. 또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그보다도 좀 더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진바닥은 아니다. 다만 상승장에도 조정이 있듯이 하락장에서도 반등이 있는데 지금 장세는 그래도 5파동이기 때문에 이 5파동의 유력으로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저가 끝에 매수 들어온다. 따라서 초면에 자제하지 말고 올라갈 때는 특히 이렇게 외바닥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좀 줄이는 게 어떠냐라는 쪽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역시 크리오나 파마리서치나 현대해상 이런 종목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코로나19 확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변을 보면 코로나19 확산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현재 집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또다시 약간 요걸 좀 열어주는 이런 방향의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색조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또 지금 뭐 이 종목 말고도 나머지 종목군도 그런 패턴에서 좀 올라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지금 이런 종목군단들은 스타컴하고 또 제휴 얘기도 나오면서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저가 것을 매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 파마리서치도 또 마찬가지죠.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도 콘주란 또 리주란 이런 코스메틱에 대한 그 매출이 증가가 되면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 항상 이렇게 밑에서부터요. 이렇게 월간 단위로 빨간 이 모습을 줬을 때 하나를 장대 캔들 두 개를 요거를 트윈 캔들이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 이런 종목군들은 반도 종류가 많으니까 꼭 접근하시고요. 그다음에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가 밑으로 빠졌는데요. 역으로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3일 동안 조정을 받아버리면 그때 이렇게 거의다가 반도 주는 데가 많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장 굉장히 어려우시죠. 그래도 얘는 밑으로 내려갈 때는 계속해서 밑에서는 반도 주가가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런 악재가 또다시 터져 나온다 하더라도 장기 내려갈 때는 절대 쫓아가지 마시고요. 다만 올라갈 때는 아직은 진바닥은 아니니까 쫓아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내려갈 때는 좀 잡아주고 올라갈 때는 좀 줄여주는 이런 전략을 좀 더 병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